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뉴욕 방문 3일차이자 현지 브리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더해 스위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아, 가이아나, 헝가리, 이스라엘, 태국, 불가리아, 그리스, 에스와티니는 스와질랜드가 원래 국명이었는데요. 2018년에 독립 50주년을 맞아서 국명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총 11개국과 양자회담을 하였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이 있고 떠나기 전까지 양일간에 세인트 키츠 네비스,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북마케도니아, 네팔, 기니비사우, 슬로베니아, 하이티, 이라크, 세르비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이렇게 양자회담, 그리고 파라과이와의 오찬 정상회담까지 12개 나라와의 양자회담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리브 공동체 회원국들과의 그룹 만찬,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그룹 오찬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담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보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특징적인 몇 개 국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자회담을 개최한 이스라엘과 순방 마지막 날인 금요일 회담을 하게 될 이라크는 상대방이 먼저 우리에게 회담을 신청하고 우리가 수락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마지막 2019년 루벤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이스라엘 정상회담이 마지막으로 열린 바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라빈 총리가 한국에 온 적이 있고요. 97년에는 네탄야후 오늘 만난 총리가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또 한국에 이렇게 찾은 적이 있어서 4번씩이나 상대방 정상들은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9년에 김종필 총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이라크 총리가 한국에 온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12년 동안 회담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올 초 1월에 다보스 포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셨고 거기서 이라크 대통령과의 환담이 있었으나 그것은 정식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는 보편적 가치를 우리나라와 공유하며 외교 안보, 경제 그리고 첨단 기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의 중점 인프라 협력국인 이라크와 우리 기업의 진출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을 가진 정상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만난 정상들 중에 지난달에 취임한 태국 총리는 원래 이달 초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려고 했는데요. 태국 총리가 취임 직후라 아세안 회의 자체에 참석을 하지 못해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뉴욕에서 태국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태 간의 기업 상호 투자, 원자력, 우주, 스타트업 협력, 그리고 금융과 철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제까지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부룬디 이렇게 5개국과 수교 이후에 최초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오늘 회담을 개최한 모리타니아, 에스와티니 그리고 내일 회담을 가질 네팔, 하이티도 수교 이래 최초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늘어나서 이번 순방 기간 중에 총 9개 국가가 수교 이래 첫 정상회담
개최국에 되게 되겠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면담, 미국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등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 매년 있는 관례적인 일정 이외에 유엔 총회 계기에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은 사전에 내용과 형식 면에서 치밀하게 검토한 전략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양자회담 상대 국가들을 선별하였습니다. 11월 하순으로 예정된 세계 박람회 총회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어느 나라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나라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가들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투표에 임하기 때문에 이런 대면 양자회담을 통해 솔직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면서 협력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 엑스포를 매개로 협력 관계를 한층 끌어올 수 있는 나라를 위주로 BIE 회원국 189개국 중에서 유엔 총회 기간 중 만나고자 하는 국가들을 선별해서 교섭을 했습니다. 양자회담을 할 국가들을 선정한 후에는 이들 국가를 정식 양자회담으로 만날지, 더 세심하게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1:1 오찬으로 진행할지, 비교적 동일한 성격으로 그리고 동일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수렴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별 오찬이나 만찬을 추진할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만남의 형태를 결정하였습니다. 회담의 형식과 내용이 정해진 다음에는 이를 위한 실행 계획, 즉 로지스틱스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먼저 유엔 본부 바로 앞에 위치한 우리 유엔 대표부의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였습니다. 유엔 대표부를 양자회담 본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대표부 2층에 회담장을 2개 이상 설치해서 양자회담이 연속적으로 계속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층 입구에는 부산 세계 박람회를 홍보할 수 있는 백드롭을 설치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촘촘하게 짜여진 회담 일정상 각 정상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과 오만찬 장소를 따로 조성하였습니다. 연속적으로 개최되는 양자회담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우선 의전 요원들이 유엔 본부 일대에 파견되어 상대국 정상을 제 시간에 모셔오는 첩보 작전을 하루 종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참석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총 58개국과 또 99차례의 양자회담을 실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환담 횟수도 그동안 34차례에 이릅니다. 9월 한 달만 보면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계기에 20개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계기에 약 40개국과 개별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9월 한 달 동안 60개국 이상의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이 됩니다. 오늘 오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작년에 제기한 타이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 2년차 들어서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관해 언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새 정부 출범 후 대외 정책과 외교 노선에서 근본적 전환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글로벌 사우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실천 공약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상대국들과 구체적인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안보 문제를 다루어 나감에 있어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한층 적극적으로 가동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번 뉴욕 유엔 총회 계기 애초 말씀드린 세 가지 달성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역할 확대, 두 번째는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 세 번째는 AI 디지털 규범 선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 목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 엑스포를 위해 뛰는 전방위 외교전이 엑스포 유치 목표를 넘어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우리의 글로벌 역할 반경 확대에 기여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에서 언급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기여 방안은 이미 이번 총회 기간 뉴욕에서 이루어진 수십 차례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가진 세계 수준의 AI, 디지털 기술은 부산 엑스포를 디지털 기반 운영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며 이를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 기술과 상품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알려주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스포 유치 외교는 과정 그 자체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외교 기조를 함축합니다. 엑스포의 무대는 한반도 영내가 아닌 글로벌 사회 전체입니다. 엑스포의 지향점은 연대를 통한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입니다. 엑스포 개최 지지를 규합하는 외교전은 우리 기업의 시장과 국민의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부산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돌려주면서 책임있게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